예, 주제 발표하고 또 우리 두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시장을 거래량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시장이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이제 평균적인 거래량은 6천 건에서 한 8천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부동산 과열기를 거치면서 한 15,000건까지 갔다가 600건, 500건 이렇게 이제 유지되다가 1.3 대책 이후에 이제 한 1,000건, 1,200, 1,300건 정도로 이제 늘어나서 뭐 지난달에 비한다면 이번 달이 뭐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에 현재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2월이 지나가서 통계가 잡혀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세를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 한 600건에서 700건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것이 2,000건, 3,000건으로 확 늘어나기에는 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이 한 1,200건, 1,300건 정도 늘어나는 이제 저면에는 뭐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어떤 대출을 이제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이자를 싼 값에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는 일부 수요가 움직여졌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2023년 우리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발제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당분간은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 시장 구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뭐 6만 8천 호 정도인데 이번 달에 7만 호가 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조금 이제 얼어붙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건설사들의 어떠한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2023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미분양 증가로 따라서 부동산 PF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 PF를 브릿지론을 비롯해서 이제 PF를 받은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이거를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주요 흐름이 이제 올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얘기해서 금리가 끝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불확실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지금 이제 3% 정도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서 금리 인하로 간다든지 이러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급격히 부동산이 연착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3 대책을 비롯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시중은행권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억누른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수년을 하거나 순조롭게 이 작용을 해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지금 억누른 것만큼의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물가와 같이 이제 고금리 형태의 어떤 시장이 움직여질 수밖에 이제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세 시장의 동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전세 가격의 이중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전세 계약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해서 계약갱신을 차른 분들은 5% 미만의 전세가 상승을 맞이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내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신규 계약의 전세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전세가 12억, 13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게 조정을 받는 기간에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의 해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임의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임대인이
주택 가격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 가격은 이제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건설사의 PF 문제가 올 내내 화두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일부 수요자들이 주택을 사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어떤 이런 추세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 전반적으로 완화적 기조에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